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오늘 또 우리 발전하는 하루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그 후 스토리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매로 낙찰받는 것들 돈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또 의심도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바이오맨님께서 저쪽에 이제 안산 쪽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아서 잘 운영하다가 3년 정도 매도해서 뭐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또한 재밌었지만 또 매도하면서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그동안의 역사를 스토리로 공개해 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바이오맨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건 이상 낙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험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또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타를 쳐서 또 2천만 원 돈인가 또 벌었습니다. 그거 말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4년 전쯤에 상가를 낙찰받았는데요. 그것 또한 아직은 매도를 안 했습니다. 월세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이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6247번. 네, 당시에 2019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네, 이거 사건 번호라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20년도 7월 28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낙찰을 받아가지고요. 감정가는 4억 6,200이었는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조금 더 경쟁자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1차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재밌게도 요거는 한 명이 더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입찰에 참여했던 분이 임차인이셨어요. 현재 이 건물에서 임차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참여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회원님이 좀 더 높게 썼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토지 면적만 해도 57평을 자랑하고요. 건물 면적은 94평이었습니다. 예,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쁘지 않죠? 예.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 뭐, 옆에 세라믹 식탁 이런 거 보니까 가구 같은 것들을 주변에서도 팔고 있는 그런 원래 매장이었던 것 같아요. 세무법인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 있네요. 전체 94평을 한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니고, 뭐 여기 무슨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법인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고, 요렇게 가구 쇼룸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쇼룸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좀 그럴싸하게 전시장처럼 잘 돼 있죠. 그리고요, 이쪽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온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딱 보기에도 추가로 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 예, 요런 물건이었는데요. 요거를 밀란 소파하고 법인 회사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좀 깔끔하죠? 멋지네요. 엘리베이터도 지은 지 몇 년이 안 돼서 그런지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조명도 굉장히, 바닥도 굉장히 에폭시 같은 걸로 예쁘게 마감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명도 멋지게 은은하게 커피숍 같이 그렇게 주차장도 이렇게 좀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자, 요런 물건입니다. 요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94평이에요. 94평. 4억 8천에 낙찰받아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이렇게 3개의 점포가 세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명도를 하면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명도되지는 않고 몇 개월 정도 더 있다가 나중에 명도가 됐습니다. 뭐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도 좀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피곤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 회원님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동안 부당 이득으로 취한 부분들 있죠. 바로 명도를 해주지 않고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더 있다가 가셨거든요.
예, 이따가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원래 주셔야 했던 월세를 다 받은 상태에서 명도까지 아름답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돼서 낙찰이 된 물건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그 이후의 과정이 됐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분들이 명도가 되고요. 물론 임차를 첫 번째 맞출 때는 바로 맞추지는 못했어요.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낙찰받고 총 따져보면 뭐 이런저런 기간 해가지고 6개월, 7개월 후 정도에 임차가 맞춰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차가 이제 지금은 뭐 웃으면서 편안하게 3, 4개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이 물건은 90%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요거 경매를 또 바이오맨님이 시작할 때는 이제 또 거의 초반이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달 한 달 정말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낙찰도 받았고 또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테라스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테라스 부분도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게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더 이쁘게 좀 인테리어한 상태에서 그렇게 또 세를 놓았더니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세를 맞출 수 있었는데 세는요 3천에 178만 원, 3천만 원에 보증금 3천에 178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계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계약인 된 상태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90% 대출도 받았고 임차도 잘 맞춰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월 이자도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순수하게 내 돈은 얼마 묶였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낙찰은 4,800, 이 댓글창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네, 이렇게 좀, 하고. 자, 낙찰은 4천이 아니죠. 4억 8천5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취등록세는 4.6%가 발생을 하고, 그 외에 법무비가 또 발생을 해서 5%로 환산해서 2,400만 2,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어떤 우리가 처음에 필요했던 비용은, 여기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5억 조금 넘게 필요했었네요. 그죠? 그러나 대출이 90%가 나오면서 4억 3,204만 5천 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4억 3,200. 자, 그렇게 돼서 총 매입비는 7,500원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또 전문적으로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이모님들한테 미리 전화해서 90% 대출이 나오는 걸 알고 이 물건을 공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8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거를 낙찰받아서 요리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을 4억 8천을 쓰기 위해서는 보통 내가 그래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7,200 얼마 정도만 가지고도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죠? 요런 부분 실전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또 포인트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중요한 건 월 이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4.4%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0만 원 정도 매달 월 이자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남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임차 보증금은 두 개 호실 합쳐가지고 4,500 보증금에 378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VAT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VAT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10% 따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각각 30만 원씩 따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도 60만 원 받고 있죠.
네, 60만 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 때문에 관리비로 지출하는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공용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관리비에서도 또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제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여기다가 써놓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월 순소득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188만 원이 아니라 218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순소득은 218만 원이 평균 매월 순소득으로 현재 남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또 4,500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묶인 돈은 2,700만 7,500원밖에 안 묶였다는 사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행에 2,700만 원을 넣어두면 은행에서 200만 원 월세로 아니 월 이자로 주나요? 내가 어디에다가 2,700만 원을 투자하면 누가 100만 원이라도 매달 주는 곳이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용기 있게 경매로 상가 물건을 낙찰받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회원님이 이 돈을 처음에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하고 버티고 돈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 다른 거에서 땡겨가지고 또 이자 어떻게 마감해보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좌충우돌 겪으면서 결론은 안정화를 딱 이루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2,700만 7,500원밖에 이 물건에 묶이지 않고 나는 이자를 내면서도 월 순소득으로 218만 원의 순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언제 낙찰받았죠? 20년 7월 28일에 해가지고 21년도 1월인가? 그때 아마 제대로 임차가 맞춰졌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동기부여 받기 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한계호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계속 계약을 맺고 있어서 조금씩 처음에는 15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그래서 5%씩 상승을 시키면서 재계약할 때마다 지금은 178만 원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물건은 그것도 원래는 150이었는데 중간에 첫 번째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맡게 되면서 좀 더 시세를 높여받은 상태인 거죠. 현실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월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의 매력은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상가 물건 중에 입지가 좋지 않거나 어떤 그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거나 이런 좋지 않은 물건들은 재계약할 때마다 5%씩 임차료를 상승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물건은 꾸준히 상승해도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상권이고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포인트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겐 주인에겐 뭐가 좋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는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는 거죠. 예. 지금요, 이 동네가 보통 수익률이 상가 수익률이 6% 정도 형성이 되면은 매매 거래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 7억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회원님이 지금 이거를 매도할 의사는 없어요. 이렇게 월세 소득이 얼마 묶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이 매매가 당시 매매 시세는 6억 정도 보면서 4억 8천의 입찰가로 우리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매매 시세는 그때보다는 이렇게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향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주변에 하도 공실 많은 것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가에 관심이 많이 없곤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낙찰받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좋은 물건은 널려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초보자들이 상가 입문할 때 절대로 신규로 분양받아서 하지 마라. 예, 신규로 분양받아서 여러분 팔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세놓고 그냥 그 이자 감당도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경매, 공매로 낙찰받은 거는 이미 그 주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완벽한 조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잃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검증된 입지를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신축 분양하지 말고 조사할 수 없는 신축 분양하지 말고 조사할 수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이 경매시장, 공매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문제 없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서 들어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오늘 또 그렇게 도움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흔쾌히 원래는 바쁘지 않으면 우리 바이오맨님이 오랜만에 또 목소리 출연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예, 뭐 이게 지금 출장 중에 지금 기차 아닙니다. 그래서 통화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흔쾌히 또 응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 낙찰받을 당시에 이거를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걸 설명해 줬었어요. 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4년 만에 이 같은 물건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그렇게 막 임차 놓고 해가지고 막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이야기를 낙찰받은 그 후 4년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스토리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니까 더욱더 기쁘지 아니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네. 행복한 부자님, 이 세상에서 2,700 주고 100만 원 주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네. 여기 있는 댓글을 제가 읽어야겠죠?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요게, 네. 이슬이야요. 늦었네요. 네. 심유진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인생은 여행님 안녕하세요. 신유롱님 안녕하세요. 전은종님. 네, 네, 좋습니다. 부자님, 이 세상에서 2,700 주고 100만 원 주는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쵸? 해바88님, 맞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라빛 미소님, 바이오맨님, 정겨운 말투, 그까이 거가 생각나네요. 그쵸? 네, 그까이 거, 하면 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바이오맨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죠? 기억나네요. 전에 영상 대단하십니다. 자유애님. 바타구타님, 바이오맨님, 이 물건 아직까지 가지고 계셨군요. 예,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잘 받고 있고요. 김솔님, 상가 투자 한 수 배워갑니다. 상가 물건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황기래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맨님한테 한번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혹시 굿모닝 경매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제가 바이오맨님 입장에서의 생각도 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여쭤봤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왜냐면 바이오맨님은요, 빌라, 아파트, 상가, 지분, 서울 거, 지방 거, 정말 다양하게 해보신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많이 본 것도 있고요. 적게 본 것도 있고, 오랫동안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쉽게 빨리 돈이 됐던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목소리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한번 요청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그런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일단 실천력을 높였던 게 지금의 이렇게 좀 나를 잘 되게 해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상가도요, 사실 여러 가지 상가를 경험했지만 이게 이 바이오맨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상가 낙찰 성공기였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네, 이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저랑 통화도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역전세가 나가지고,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상황 가운데 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예,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실천력을 높여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바이오맨님 출장 중이라고 하시는데,
예, 오늘도 잘 다녀오시고, 바이오맨님도 감사하고,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